오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인연 끊어야 할 사람이라는 주제입니다. 댓글들을 훑어보니 실제로 수십 년 함께했던 친구가 어느 날 문득 내게 독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이야기들 정말 많더군요. 한편으로는 친구라는 게 뭐 그리 대단하냐? 굳이 이어갈 필요 없다는 의견부터 그래도 오래된 정이 있으니 버리기 힘들다는 의견까지 참 다양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서로의 마음이 맞으면 짧게 알아간 친구도 평생 갈 수 있고 길게 함께했던 친구도 한순간에 깨질 수 있다는 댓글이 많았어요. 한마디로 세월이 우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배우 이영애 씨가 시간이 우정을 증명하는 건 아니다라고 한 적도 있는데 듣고 보면 참 와닿지 않나요? 이미 이걸 몸으로 겪어본 분들은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랜 친구도 끊어야 할 상황이 생기는 걸까요? 이유를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볼까 해요. 시기와 질투, 계속되는 이용 행위, 혹은 무시와 폭언, 혹은 생활 패턴이나 가치관이 너무 달라져서 서로 상처만 주고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오늘은 그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정말 이 관계는 끝내는 게 맞다고 판단해야 하는 지점은 어디인지 다뤄보죠. 이번엔 연예인 사례도 살짝 곁들이고 철학자들이나 유명한 지성인의 명언도 더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오랜 친구라는 이름에 갇혀서 정작 내 인생이 피폐해지는 선택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한편으로는 형제들도 마찬가지라며 가족을 언급한 댓글도 있었죠. 사실 사람 사는 원리가 같거든요. 우선 댓글 중에 하나, 사람은 어차피 혼자다. 친구에 연연할 필요 없다. 이런 게 많았어요. 동양 철학자 중 장자도 비슷한 맥락을 말했죠. 인간은 외로움에서 벗어나려 하며 집단을 꾸리지만 결국 자기만의 본질을 찾지 못하면 군상 속에서도 외롭다. 그래서 친구도 선택과 유지가 다 필요하다는 말이죠. 오래된 친구라고 무조건 유지해야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하다면 미련 없이 인연 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랍니다. 그럼 오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끊어야 할 사람 유형을 한번 읊어봅시다. 하나, 내가 어려울 때, 외면 잘 될 때면 시기 질투 가장 흔한 유형이죠. 내가 어려울 때는 전화 한 통 없고 대출이니 어떤 물질적 지원이니 이런 건 절대 나서주지 않고 오히려 뒷말만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내가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아지면 은근히 깎아내리고 너 어떻게 그걸 해냈어? 운하냐? 이런 식으로 시기 질투를 해요. 이런 친구는 시간만 오래 지났지. 내 진정한 동반자가 아니죠. 소설가 톨스토이가 진정한 친구는 고난에서 함께 울고 성공해서 함께 웃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말에 반대로 행동하는 친구라면 끊어도 후회 없어요. 에이핑크 정은지도 예전에 힘든 시기에 떠났다가 잘 되니까 다시 돌아온 사람에게 마음 줄 수 없다고 언급했죠. 둘 오래되었지만 늘 뿌리 깊은 무시와 지적질 둘째 유형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는데 늘 나를 만만하게 봐왔고 나이 들어서도 바뀌지 않는 경우입니다. 가수 박효신이 제 노래를 듣고도 내 취향 아냐 라며 깎아내리던 친구가 있었다고 하던데 실제로 친하다는 이유로 무례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철학자 칸트가 말했죠. 시간이 오래될수록 예의도 오래가야 한다. 익숙함이 무례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런데 익숙함을 핑계로 막말을 한다면 이미 우정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겁니다. 셋, 비밀 약점을 이용해 나를 옥죄는 친구. 셋째, 학창시절엔 아무 생각 없이 서로의 비밀을 공유했지만 커가면서 내 치부를 흘리고 다니거나 그걸 빌미로 농담인 척 상처 주는 친구 있습니다. 시인 괴테가 영혼의 비밀을 가벼이 다루는 자는 절대 친구일 수 없다라고 한 대로 오래된 친구가 내 과거를 이용해 말로 나를 조종하고 내가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던져대면 이건 악질입니다. 걸그룹 활동했던 멤버들 중에도 이런 식으로 과거사를 터뜨리며 상처 준 사례가 있죠. 네. 질투심에 날 계속 끌어내리는 친구. 넷째. 오랜 기간 우정이라 믿었는데 사실은 질투로 똘똘 뭉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직장에서 승진했는데 어차피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야. 너 빽 있잖아. 이런 식으로 축하 한마디 없이 깎아내리죠. 철학자 아들러가 질투는 우정을 파괴하는 가장 빨리 드러나는 악이다라 했는데 이걸 몇십 년 묵은 채로 품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골맞어요. 개그맨 유재석이 친구면 축하가 우선이어야 한다.
근데 깎아내린다면 친구가 아니다라고 한 말도 기억나네요. 5.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를 밥줄로 쓰는 친구. 5번째. 오래 만난 정이 있으니 내가 안 들어줄 리 없다고 믿고 무리한 부탁을 하는 유형입니다. 빚을 내라고 한다든지 직장 상사한테 줄 대달라든지 끊임없이 너 우리 애 취업시켜줘라며 압박하는 식이죠. 이건 이미 친구가 아니라 수단이 된 거예요. 오랫동안 친했다고 해서 들어주다 보면 어느새 나는 빚더미거나 직장에서 평판이 어그러지는 등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런 사람은 용기 있게 끊어야 해요. 박상미 교수님이 신뢰가 독단적 욕으로 변질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우정이 아니다라고 한 것도 이런 케이스입니다. 6. 만날 때마다 나를 부정적 늪에 빠뜨리는 사람. 6째. 철학자 니체가 말했던 영혼의 무덤 같은 존재죠. 만나면 계속 인생이 헛되다. 아무 소용없다. 자살하고 싶다. 넌 뭐 곧 안 될 거다. 하소연하고 부정적 파장만 미친 듯이 퍼뜨립니다. 오랜 친구라서 처음엔 들어주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본인은 전혀 바뀌지 않고 내 에너지만 무너집니다. 배우 김하늘이 힘들 때 위로는 필요하지만 상대방을 우울 늪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듯 이런 식의 무한 부정감정 쓰레기통이 된다면 오히려 내 인생이 흔들리겠죠. 7. 어릴 적엔 몰랐는데 어른 되니 소시오패스 성향 드러나는 친구. 7째. 근래 댓글 보면 오랜 친구라 믿었는데 어른 되고 나니 너무 교묘하게 이용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아 충격이라는 사례가 꽤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어릴 땐 다 순진해 보여도 성인이 되면서 소시오패스적 성향이 발현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유도 한 친구는 어릴 땐 착하다고 믿었는데 커가면서 나를 독하리만치 짓밟았다고 말했어요. 이런 수준이라면 아무리 10년, 20년 돼서도 과감히 손절해야 합니다. 8. 과거 우정에 갇혀 나를 개선시키지 않는 친구. 8째. 인생은 변하고 성장해야 하는데 나를 앞장서서 변화 못하게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너 예전부터 이런 식이었잖아. 너 뭘 바꾸려고 해? 라는 태도로 비꼬죠. 과거에 내가 실수했던 것들을 계속 들먹이며 현재 내 노력을 무시하고 그렇게 안전빵으로 관계 우위를 차지하려는 겁니다. 나 스스로 발전하고 싶어도 이 친구가 끌어내리니 철학자 데카르트가 말한 의심에서 출발해 자기를 재정립하는 과정을 방해받게 되죠. 9. 서로 다른 길 가는데 무조건 간섭하고 비난하는 친구. 9번째. 살아온 배경과 환경이 달라지다 보면 성향도 바뀝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너 내가 알던 네 모습 그대로 살아야지. 왜 이리 바뀌었어라며 집착하죠. 또는 내가 종교를 바꾸거나 취미를 바꾸면 왜 그따위로 해? 식으로 비난이 심해집니다. 박명수 씨가 라디오에서 인생은 내 것인데 왜 친구가 자꾸 간섭할까? 라고 한 대로 이런 식의 과한 간섭과 비난이 반복되면 필히 균열이 옵니다. 부부도 아닌데 나에게 절대적 기준을 강요한다면 이미 우정이 아닌 통제잖아요. 10. 어려서부터 함께 했지만 나를 깔보는 친구. 10번째. 어떤 분 댓글에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커온 친구가 나를 만만하게 보고 말도 막 한다는 사연이 있었어요. 데뷔 20년 넘은 가수 태진아 씨도 비슷한 예를 들었죠. 어릴 때 같으면 장난이라지만 어른 돼서도 난 내가 아냐? 이러면서 막 대하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성장하면서 서로에게 예의를 더 기울여야 하는데 과거 정에 기대 막말하고 무례하게 군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깡패죠. 그렇다면 이런 친구들, 진짜 오랜 시간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절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가 뭘까요? 첫째, 계속 만나면 내가 행복하지 않고 스트레스가 극심해요. 둘째, 발전이 안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우정은 서로에게서 선함과 배움을 끌어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영혼의 삭힘이다라고 했는데 영혼을 삭히는 관계라면 과감히 끊는 게 낫다는 말이죠. 셋째, 허송세월 하다 보면 내 삶의 큰 기회나 평화를 놓치게 돼요. 예정이라는 미명 아래 괴로워하기만 할 뿐이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 솔직히 이 관계가 힘들어라고 이야기해 본다. 직접적으로 화내거나 욕하는 대신 하나, 오랫동안 함께 했지만 요즘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분명히 표현해 봅시다. 연예인 박경 씨가 말했듯 그래도 마지막 기회는 주는 편이 좋다. 물론 대부분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나 이만큼 힘들다는 걸 알려야 나중에 미련이 안 남습니다. 둘 욕심도 죄책감도 버리기 둘째. 혹시 친구랑 인연 끊으면 내가 너무 매정한 사람 아니야? 그래도 20년을 함께 했는데 이런 죄책감이나 아쉬움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치적으로 늘 마음을 후벼파고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를 붙들고 사는 게 더 비정상적입니다. 오히려 성찰하면 나 이 정도면 충분히 참았구나. 이제 그만 내 길 가도 되겠다 하고 마음을 다잡으세요. 셋, 물리적 거리두기, 연결 끊기. 셋째, 최종 결정이면 만남을 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라디오스타 출연했던 김구라 씨가 정리를 결심하면 그 번호부터 삭제하라고 농담 삼아 말했죠. SNS도 끊고 내가 어떤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서서히 멀어져 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버려야 하는 인연은 나무처럼 단번에 치지 않으면 계속 그 뿌리가 흔들어 댄다고 했는데 일부러 이어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단칼에 끊는 게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넷, 사이가 끊어진 뒤에도 서로를 욕하지 않기.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미움은 미움을 낳고 깎아내림은 또 다른 깎아내림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니 끊었다고 해서 뒤에서 그 사람 욕을 하고 다니면 똑같은 인간이 됩니다. 차라리 그냥 서로가 각자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며 별도의 감정 소모 안 하는 편이 내 정신 건강에 좋아요.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까진 바라기 힘들더라도 적어도 내가 뒤에서 험담하는 건 내 마음을 더 어지럽힙니다. 다섯, 다른 친구에게도 해명이나 설명은 최소로 다섯째, 공통 지인이 많다면 왜 너희 둘은 안 만나냐 물어볼 수 있죠. 하지만 친절히 다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서로 좀 맞지 않아서 자연스레 소원해졌다고 해도 충분합니다. 괜히 세세히 폭로하고 다니면 그것도 감정 소모예요. 가수 이승기가 관계를 끊을 땐 조용히 정리하고 내 길을 가라. 뒤에서 조목조목 논리로 공격하는 건 내 에너지만 빼앗는다고 말한 적 있어요. 여섯, 우리 자신도 반성 필요. 마지막으로 정약용 선생이 내게서 독이 나와 상대를 해치진 않았는가라고 말했듯 혹시나 내 행동이 친구를 상처 줬을 수도 있어요. 사실 관계가 깨지는 데는 서로가 조금씩 원인이 있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건 다만 내가 잘못했는데도 상대가 차단하는 걸 바로잡으려는 게 아니라 내 다음 관계에서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인연 끊어야 할 사람에 대해 실제로 연예인 사례 몇 가지 들어볼까요? 첫째, 아이돌 A씨가 학창시절부터 알던 친구가 늘 내 뒤에서 돈 많아진 거 질투하고 어디 가서 내 험담을 하더라. 알고 보니 나한테 투자 좀 해달라며 거짓 프로젝트 내밀기도 했다라고 폭로했었죠. 둘째, 코미디언 B씨는 고등학교 동창인데 우정이라 믿고 계속 퍼주기만 했더니 막상 내가 힘들어지자 떠나더라. 이제는 나도 연락 안 한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배우 C씨가 옛날부터 함께한 친구가 내 매니저와 친해져서 이간질하더라. 들키고도 본인은 장난이었다고 하길래 그 길로 절교라고 한 일화도 있습니다. 철학자들의 명언으로 마무리해볼까요? 공자는 오랜 때의 벗이 늙어감에 그 우정이 더욱 돈독하지 못하다면 그 오랜 것에 미련 둘 이유 없다라고 했다고 전해지고 니체는 오래된 버릇이 반드시 옳은 법은 없다. 오래된 우정이 계속 오르리란 보장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소크라테스가 무지의 친구는 차라리 일시적 동지일 뿐 영혼을 나누지 못한다라고도 했죠. 만약 영혼을 나누기보다 상처만 나눠주는 사이가 됐다면 과감히 관계를 끊거나 멀어져야 한다는 결론. 혹시 방송 듣고 그 친구가 딱 이랬었지. 이미 끊었는데 잘한 거구나 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정이 참 많아서 못 끊겠는데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든 최소한 내 감정이 지치고 망가지는 일을 방치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마냥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상호 존중이 있어야 해요. 상호 존중이 없다면 이미 그 우정은 존재할 이유가 없죠. 특히 20, 정말 오랫동안 알았기 때문에 끊으면 주변도 시끄러울 것 같다라고들 하시는데 아예 정식으로 선언 안 해도 됩니다. 전화나 약속을 받아주지 않고
SNS도 차단하고 슬며시 거리두면 그쪽도 감이 있어요. 무시 못 참아 더 쌍욕을 하든 잠깐 반항하든 오래가진 않을 거예요. 꾸준히 씹히거나 욕먹을 수도 있지만 내 앞에선 아무것도 못하죠. 그리고 시간 지나면 다 시들어버립니다. 결국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내 삶은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우 최강희 씨가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하듯 누구도 내 행복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행복을 지키기 위해선 독을 주는 인연, 상처만 주는 인연과 결별하는 용기가 필요하죠. 오늘 이 주제로 2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인연 끊어야 할 사람이라는 강도 높은 주제였는데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댓글에도 하나 의리가 뭐 대단하다 해도 나를 파괴하는 친구는 버려야 한다라는 분이 많더군요. 저 건정맨도 동의합니다. 100년지기보다 하루 만난 사람이 내 인생의 진짜 동반자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수십 년지기라도 이젠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일 수 있으니까요. 정리하자면 첫째, 오래됐다고 다 좋지 않다. 소중하고 건강한 관계인지 스스로 진단하자. 둘째, 내가 기껏 감싸줬는데 배신과 질투만 돌아온다면 과감히 끊어라. 셋째, 끊고 나면 미련과 죄책감 생길 수 있지만 내 인생을 위해선 필요한 결정. 넷째, 끊는 과정도 굳이 시끄럽게 할 필요 없으며 조용히 멀어지고 각자의 길 가면 된다. 다섯째, 내가 혹시 상대에게 이런 친구는 아니었나? 뒤늦게라도 돌아보고 고칠 건 고치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건정맨과 함께한 시간. 오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인연 끊어야 할 사람. 조금 무거운 주제지만 돌이켜보면 언젠가 한 번은 고민했을 문제였을 거예요. 댓글에도 형제나 가족에게도 적용된다는 분 많았고요. 다행인 건 내 삶이 더 소중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과 나 자신에게 충실한 시간을 누리면 오히려 더 빛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이제 곧 엔딩 멘트 날려야 할 때가 왔네요. 부디 여러분 인생에서 이 관계는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충분히 고민하고 결단을 내리시길 응원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도 밝아진다는 말 기억하시고요. 그럼 건정맨이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엔 더 유쾌하고 알찬 이야기로 찾아올게요.